교재에서 몇 군데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170페이지고요. 중간 이하에 보면 가로 2번에 개공의 행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둘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소공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랬죠. 업무상 행위라는 거 1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가로 2번이고요. 동그라미 1번의 첫 줄 업무상 행위를 형광펜. 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의 행위로 본다의 형광펜.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읽어보고 판례 별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봅니다. 보조원이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회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뒤집었죠. 그러면 보조원의 한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고 해서 개공만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개공도 함께 책임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연대 책임이죠. 이 판례가 너무 중요한 판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제목만 쫙 밑줄 긋겠습니다. 가로 1번 민사 책임, 동그라미 1번에 무과실 책임. 민사 책임은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제목만 밑줄. 동그라미 2번 굵은 줄로 되어 있는 제목만 밑줄입니다. 여기서 끝에 연대 책임의 동그라미. 앞에 거 필요 없어요. 연대 책임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대 책임의 끝은 뭔가요? 구상이다. 구상권 동그라미. 제목에서만 밑줄 그으면 됩니다. 내용 읽으실 필요 없으세요. 내용을 읽으시면 여기 법률 용어 같은 걸 되게 많이 써놓으셨어요. 이 책 쓰신 분이 실력이 너무 좋으셔갖고 막 그런 내용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수험 공부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1, 2월 달까지도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 게 처음 하신 분은 특히 더 그래요.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떤 소린가 이렇게 들리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책을 읽는 건 그 다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에 형사책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때 보면 밑에 회색 바탕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밑줄 긋고 읽어볼게요. 소공,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개업공인회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그러면 여기 무슨 의미냐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이에요. 밑에 일해주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중개 업무에 관해서 48조 또는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때는 그랬죠. 48조나 4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써져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화살 표시해서 적어 놓으세요. 징역, 벌금 이겁니다. 48조 또는 4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게 징역이나 벌금 받을 짓을 했을 적에는 이런 뜻이에요. 48조나 49조가 징역 벌금에 대해서 써놓은 조문이에요. 그러면 자, 셋째 줄 행위자를 당연히 일단 벌 줍니다. 행위자를 벌 주는데 그 이외에 이렇게 나왔죠. 개업공인회사에 대해서도 사장님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해당 조라는 것은 해당 조문에 규정된, 자, 제일 핵심은 뭘 과한다고요? 벌금형을 형광펜.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 벌금 얻어맞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거죠. 이렇게 써주시고. 왜 벌금 얻어맞아요? 사장님이. 감독 잘못했다고.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무슨 책임의 성격을 띈다?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써져 있잖아요. 그 과실이 뭐예요? 감독 소홀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개업공인인회사가 고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줄 긋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면한다. 그러니까 감독을 할 만큼 했다면
벌금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거죠, 그거. 거기가 핵심. 동그라미 2번이요. 됐습니다. 자, 175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자, 도장 얘기를 할 텐데요. 인장에 대해서 자, 제가 칠판에 써서 간단히 써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한번 간단히 몇 군데 밑줄 긋고 넘어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10분 이내로 딱딱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설명을 드릴 텐데 시험 문제는 각각 한 문제씩입니다. 비중은 높은 거예요. 자, 도장이 있죠, 도장. 그걸 조문에서는 도장이라고 안 그러고 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도장을 등록을 하시라 돼 있어요. 등록. 관청에다가 그 등록을 시켜놓고 그 등록된 도장을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이 사용한다는 것은 꾹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장은요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도장을 이렇게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등록을 시켜놓고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도장이나 계약서 찍으면 안 되고 등록시켜놓은 도장만 찍어라 이거예요. 큰 틀이에요. 그러면 누가 도장을 등록하고 써야 되는가? 누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다 이제 예상한 것처럼 부동산 사장님이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죠.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써줬다면 도장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찍을 도장을 등록을 시켜놔야 된다고. 누구까지도, 소공까지도. 근데 보조는 어때요? 중요한 일을 못해. 이게 없어, 보조는. 날이 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등록시킬 의무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예?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무엇을 등록하느냐. 이건데,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도장을 등록할 것인가. 이것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문 5개 중에 한 2개, 최소한 2개는 이거예요. 이 도장이 숨을 쉬는 자연인하고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좀 이상했던 게 인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갑자기 법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법에 가니까 이 말이 나와, 법인이. 그래서 위에는 숨을 쉬는 사람, 숨을 안 쉬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중개업 시장에서 숨 쉬는 사람 그러면 개공, 소공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공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 개공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법인 개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등록하는 인장이 2개가 틀려. 위에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말이 와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는 옛날로 치면 호적부예요. 호적.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요. 주민등록표 이렇게 이 말이 왔는데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나 아니면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는 이름, 그죠? 그 기재된 성명이라고 그래. 기재되어 있는 성명.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 올리잖아요. 호적에 올라간 이름, 주민등록에 올라간 이름, 그 사람의 이제 본명입니다. 진짜 이름. 그것이 나타난 인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나타난 인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겨놓은 인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등록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본명, 호적상의 본명이 파진, 새겨진 인장이라면 그 인장은 막도장이어도 등록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감도장이어도 등록할 수 있다고. 저도 도장이 한 개가 아니고 한 3-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동사무소 갖고 가서 나 요 인감 요거 쓸랍니다 이렇게 신고한 거 있죠. 그 인감도장이야. 근데 4개가 있는데 도장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 이름이 다 제 이름이 고종원 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인감도장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막도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등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 법 없죠? 뭣도 가능해요. 인감 안 낸 막도장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 같은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이라는 말이 와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고, 이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을 하고 그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하고 틀리죠. 차이 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도장을 파서 등록을 하고 찍어야 되는 거니까 도장 크기를 규제합니다. 가로 세로 크기가 동그랗든 네모지든 간에 직경의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을 파도록 되어 있으니까 4cm짜리 직경 4cm짜리 도장을 파서 등록할 수는 없어요. 가장 직경 길이가 길어도 3cm입니다. 그래서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을 파도록 되어 있어. 이건.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인감조장을 등록해야 되니까 그 법인의 인감조장을 갖고 실제 등록하진 않고, 이건 실제 등록하지만 이건 실제 등록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요. 그래서 관청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관청에 뭐요? 제출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요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근데 위에는 법인의 인감,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낸다 그런 게 없고 실제 등록해야 돼요. 실제. 그래서 도장 크기까지 규제하면서. 그래서 위아래가 다르다고요. 핵심 중에 핵심을 공부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조심할 건 분사무소는 말이다.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만히 보면 법인의 식구예요. 근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법인의 식구니까 원래는 분사무소도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요, 이거. 그런데 법인의 인감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사무소가 여러 군데 있다면 쓸 때 굉장히 불편해. 여기서 계약건이 있어가지고 쓰면 본사에 가서 그냥 법인 인감조항 갖고 와서 쓰고 도장 찍고서 또 갖다 놔야 돼. 딴 데 어디 데서 또 계약건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때 좀 편하게 쓰라고 사용인감을 인정을 해. 그래서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있죠? 일종의 사용인감입니다. 이것을 등록을 시켜놓고 그걸 쓸 수도 있어. 그러면 분사무소는 선택해야 돼. 좀 불편하지만 어차피 분사무소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 분사무소하고 거리도 멀지 않으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시켜놓고 그냥 주된 사무소랑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분사무소도 많고 거리도 멀리 떨어졌으니 어떻게 분사무소에서만 독자적으로 쓰는 도장을 등록하고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사용인감을 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찍을 수도 있고. 이거 뭐예요? 선택사항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분사무소라고 해서 반드시 여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이걸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까? 이걸? 아니지. 불편해도 이걸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거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분사무소까지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다 끝났어요. 이런 인장을 갖다가 어디에 등록하느냐?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 만약에 은평구에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가 있어. 거기서 찍을 도장을 등록해야 돼. 그럼 은평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은평구의 분사무소인데 지금. 뭐지? 은평구가 아니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인장을 등록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 31회 때 나왔고 그전에 한 28회 때인가 9회 때도 나왔는데 잘 거의 안 나오다가 최근에 지금 2번 연달아 나온 겁니다. 이거. 사례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금 사례 들었듯이 은평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사용한 인장은 은평구청장한테 등록한다. 땡땡.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사례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했어요? 자, 네 번째. 어떻게 인장을 등록하는가? 여기가 좀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지나가면 다 끝납니다. 먼저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소공도 인장을 등록해야 돼. 그런데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이 각각 두 가지씩이에요. 자, 요거 보고 잠깐 서식을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중개업소를 등록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를 관청에 갖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 등록 신청서에 보면 오른쪽 귀퉁이 밑에 등록이 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쓰겠다고 작심한 도장을 거기다 찍어서 같이 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픈도 하고 동시에 쓸 인장도 같이 등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이용해서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오픈은 오픈대로 하고 인장 등록은 요 양식을 이용해서 또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개공이든 소공이든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제목이 돼 있고 바꿨을 때는 변경 신고서라고 돼 있죠? 요게 요거 인장 등록 신고서요. 근데 거기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가면 오른쪽 아래쪽에 아래쪽 오른쪽 귀퉁이에 보면 등록 인장인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도장 한번 찍어 보세요. 거기다 등록 인장인 거기다가 동그랗게. 그래서 이걸 갖다 내면 어떤 게 되냐면 아, 나 요 도장 쓸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장 등록이요. 그렇죠? 근데 개설 등록 신청서 양식이 있거든. 그때도 거기에 이제 오른쪽 귀퉁이에 똑같은 칸이 있어요. 이거 일타쌍피야 이건. 사무실 등록도 하고 인장 등록도 하고 이것은 그냥 인장 등록만 하는 거야. 인장 등록만. 이 소공도 마찬가지. 소공은 고용신고서를 통해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서식 좀 이따 봐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인장 등록 신고서를 통해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방금 전에 본 179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목 제일 위에 보면 개공만 있나요? 소공도 있지. 그럼 소공도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소공이 이제 거기다 도장을 콱 찍어야 되겠지. 그래서 내는 거고 왼쪽 페이지 보세요. 아, 왼쪽이 아니구나. 우리 교재에 보면 174페이지 한번 보세요. 174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 소공 또는 보조원 뭐 소공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용신고서 또요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아까 이거 신고한다고 그랬죠.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 언제까지? 10일이네. 그거잖아요. 근데 그 아래 뭐가 돼 있어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 제목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신고할 때 고용되는 소공이 쓸 인장을 자기가 같이 등록을 해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세요. 밑에 아래쪽에 가서 오른쪽 귀퉁이에 좀 크게 돼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인장 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빨갛게 동그라미 딱 빨갛게 도장 딱 찍어서. 그러면 소공은요 인장 등록한 거예요. 개공은요 요때 개공은 요 서식에 따라 개공은 뭐 한 거예요? 고용신고. 고용신고 한 거예요. 개공은. 소공은 뭐 한 거예요? 인장 등록. 그러니까 소공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할 때 요 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고용신고, 인장 등록을 한 거야. 다시 한번. 소공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 할 때 여기 껴들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인장 등록. 그러죠. 그래서 방법이 각각 뭐예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선택사항이다. 그죠? 선택사항이니까 반드시 사장님이 중개업소를 등록할 때 쓸 인장을 반드시 같이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도 있다니까. 그냥 사무실 오픈 등록만 해놓고 인장 등록은 이걸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죠. 선택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인장 등록 하나요? 이 얘기죠. 언제까지 인장 등록? 두 가지 나눕니다. 자, 아니 찾지 마세요. 좀 이따 볼 거니까 그냥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하는 사람은 도장을 언제까지 등록하냐면 어차피 찍으려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찍을 일은 계약서 쓰거나 이랬을 때 생기니까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만 도장을 딱 등록해 놓으면 오케이요. 어차피 이제 일을 해야 건수가 생겨야 찍을 거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이렇게. 근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도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벌써 이 사람이 도장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거든요. 개공이든 소공이든. 그런데 그 등록된 도장이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점집을 가봤어. 망하기 전에 점집은 가보고 망해야 될 거 아니야. 가보니까 점집에 있는 그 점쟁이가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는 이제 운이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신 뭐 해서 뭐 부적 같은 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좀 바꿔보라고. 도장이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도장을 좀 내가 말한 데 가서 좀 좋은 도장을 하나 파라고. 그렇잖아. 그럼 뭐 바꿔야지 이제 사업이 잘 된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바꾸는 거잖아. 등록된 도장이 있어. 근데 그 재수없다잖아.
그럼 이번에 뭐요? 좋은 도장으로 파서 이거 대신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건 변경이에요. 변경. 이 변경 등록은 어떻게 해요? 바꾼 때부터 7일 이내 변경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7일 잘 내요. 뭐 등록했죠 이제. 그걸 막 찍어대면 돼. 서류에다가 끝이에요. 자, 밑줄 그어볼게요. 여러분들 175페이지부터. 자, 네모 2번 중간 이하입니다. 인장 등록과 변경 등록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1번 인장 등록 의무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첫 줄 모든 개공과 소공이 인장을 등록할 사람이에요. 첫 줄이 나오죠? 가운데 모든 개공하고 누구까지? 소공까지. 가로 2번요. 첫 줄. 개공이나 소공은 언제적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요? 업무개 시작하죠. 업무개 시작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자, 넘어갑니다. 가로 3번이 제일 핵심. 등록할 인장. 동그라미 1번이 숨을 쉬는 사람이요. 자연인. 개인인 개업 공인의 사람. 누구요? 소공. 자, 동그라미 1번 지금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고, 자, 밑줄을 그을 것은, 자, 셋째 줄에 보시면, 가족관계 등록부, 형광펜, 그 다음에 셋째 줄 끝부분에 가면 주민등록표, 형광펜, 이 말이 오면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 그럼 뭐요? 소공이나 공인개공, 부칙개공 얘기입니다. 자연인. 거기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형광펜 할 게 있어요. 7mm 이상 밑에 나오죠? 몇 mm? 30mm 이내. 그쵸? 거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일 때는 이제 어떤 글자가 와야 됩니까? 둘째 줄.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요거죠? 법인은 오케이. 상업 등기 규칙이란 말이 와야 돼. 자, 셋째 줄. 다만 분사무소는 어때요? 분사무소는 사용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했을 때는 셋째 줄요. 상업 등기 규칙 제3조 3조인가? 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뭐 한가요? 보증안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생략된 거예요.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안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가로 3번이 제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기출문제 표시 보세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첫 줄. 어디 가서 등록하나요? 등록관청. 그죠? 둘째 줄에 보면 사실 둘째 줄이 핵심이에요. 분사무소에서 쓸 인장은 어디 가서 등록하나요? 둘째 줄 끝부분. 여기는 별표 치시고 주된 사무소 수대지 관할 등록관청이라고 돼 있죠. 형광펜의 별표. 분사무소 형광펜. 분사무소를 주목하셔야 돼요. 또 나올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개인인 개업공인회사나 소공은 인장 등록 신고서 그걸 이용해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그쵸? 인장 등록 신고서 동그라미. 근데 또 방법이 있죠. 둘째 줄 끝에 개설 등록 신청서 동그라미. 둘째 줄 끝에 이건 부동산 사장님 얘기죠. 개설 등록 신청서를 통해서 이용해서 등록하든지. 또 한 가지는 자 셋째 줄 고용신고 동그라미. 누구 얘기입니까? 소공. 소공은 사장님이 고용신고할 때 끼어들어갖고 사용할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군데 동그라미 쳤습니다. 지금 인장 등록 신고서, 개설 등록 신청서, 고용신고서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두 줄 별표, 제일 마지막 줄 두 줄 별표. 법인은 실제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관청에 갖다 내는 걸로 대신 하죠. 가름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 5번, 6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 지문이. 제일 끝에 거요. 동그라미 2번 거 두 줄. 자, 오른쪽 거요. 인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재수없어 갖고. 그럼 인장의 변경 등록은 며칠 이내 하시라? 바뀐 때부터 7일이네. 잘 물어봅니다. 이것도. 위에 기출문제 표시 보세요. 겁나요. 7일 그렇게 잘 물어봐요. 됐습니다. 이제 휴업으로 갑니다. 휴표. 여러분 교재는 180페이지입니다. 휴표업 나왔죠?
자, 이게 한 문제거든요. 내용 많지 않은데 어렵지도 않고. 자, 여기 휴표업도 한 문제예요. 자, 휴표업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 쓸 텐데 쓰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 찾지 마시고. 휴업이라고 하는 건 내용 간단해요, 쉬워요? 쉽니다. 그죠? 폐업은 뭐죠? 폐업은 문 닫습니다요. 누가 하는 겁니까? 사장님이. 소공은 휴업합니까? 소공은 무단 결근이나 휴가를 가겠지. 예. 사장님은 휴폐업이라고 그래요. 그죠?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 여기 보니까 은평구에 분사무소가 차려져 있네. 분사무소만 폐업할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써놨잖아, 분사무소라고.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나요? 네. 그죠? 원래는 여기 사장님이요. 근데 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은 잘 되는데 여기 은평구에 있는 분사무소가 잘 안 돼. 그러면 은평구 거만 없애면 되잖아. 없앤 게 폐업이잖아요. 그거 못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법인까지 싹 없애고 폐업하고서 다시 또 차려야 돼? 그거 뭔 소리야 그게. 그거 정신없는 소리죠 그건. 이렇게. 그럼 휴업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제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해가 있고 길게 쉬려고 하면 이 정도를 법을 만드는 사람은 길게 쉬는 거로 보는 거예요. 3개월 초과. 관청에다가 미리 휴업신고서를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두 달 쉬는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없지.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해가지고 휴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개월 못 넘어. 요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게 큰 틀이에요. 두 가지가. 휴업? 야 3개월 넘게 길게 쉬려면 이제 신고해. 그리고 원래 휴업은 6개월 못 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관련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돼. 세 가지. 별것도 아니야. 초과란 글자 중요한 거예요. 초과라고 돼 있으니까 3달을 쉬는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3달만 딱 쉬는 거야. 없어. 3개월 넘어갔을 때부터 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2달 정도 쉬는 사람 3달까지도 신고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4개월 쉬는 사람은 신고해야지. 그래서 요 초과란 단어를 잘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초과, 이상, 이하, 미만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법에는. 공법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그 경계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잘못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 이제 그 의미를. 저는 아직도 이제 잊지 못하는 게 옛날에 어떤 학원에 첫 번째 이제 강의를 하게 노원 쪽에 있는데 강의를 나갔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더라고. 자기가 끌고 들어간 게 아니고 거기 화면 밑으로 쭉 내려간 거 있잖아요. 여기도 기계식이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기계식 주차장인데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2000cc 이상은 출입금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2.0이었어요. 저는 들어가라는 소리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요? 들어가라는 소리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들어가야 되나. 혹시 이거 들어가면 이거 떨어진다는 소리 아닌가. 근데 제가 못 들어가면 들어갈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들어갔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 2000cc 초과라고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제 2000cc라고 해도 1.9 뭐 그 정도 된대 용량이.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어. 근데 어쨌든 의미 자체가 이상 그러면 이게 포함된다는 걸. 근데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 용량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다른 데 표현할 때 잘못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상 초과 이런 것을 갖다. 자, 또 맞춰보세요. 5인 이상 집합금지, 모임금지, 집합금지, 모임금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시행되고 있죠. 그러면 5명이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야, 이상이. 5명부터 안 된다는 뜻이잖아, 이게. 근데 어떤 분은 5명까지는 되고 5인 이상이니까 6명부터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점수를 못 따, 여기서.
발생금 포함이에요. 이렇게. 그거고요. 두 번째, 이때 휴업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떼어가서 휴업신고해요. 왜냐? 등록증을 뺏어놔야 돼. 만약에 등록증 그대로 걸고 휴업을 하면 이제 사장님이 어차피 월세 나가는 거예요. 휴업한다고 월세 안 냅니까? 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냐면 다른 사람한테 사무실을 어차피 한 6개월 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무실을 딱 하고 너가 영업하고 월세는 내야 되니까 월세 정도는 나한테 줘.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사무실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등록증을 뺏어놔. 물론 등록증을 뺏어놨다고 해서 사무실 빌려주는 걸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등록증을 뺏어놓으면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겨서 운영한다든지 빌려주는 것이 조금 쉽진 않아지겠죠. 응?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업은 원래 6개월을 못 넘죠. 다만 예외적으로 6개월 넘게 쉴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6개월 넘게 쉬는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 이 정도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것일까?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6개월 넘게도 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몸이 아파.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야 돼. 이병. 이런 식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봐요. 그때는 6개월 넘게도 쉴 수 있어요. 나 군대 2년 갔다 와야 됩니다. 18개월. 그러면 18개월 동안 나 휴업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인정. 그러면 이병 통지서 갖고 와. 뭐 가는 거 맞네? 알았어. 이렇게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세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냐 아니냐 이걸 물어봐. 그때는 6개월 넘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딱 세 군데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하려고 그러면 등록관청에다가 폐업신고서를 미리 내야 돼. 미리. 폐업을 하고 다 때리치고 나서 나 폐업했다 라고 신고서를 내면 안 되고 나 폐업을 하려고 그래요 하고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다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한다고. 하고자. 미리. 이때도 뭘 가져가서 폐업 신고하셔야 돼? 자격증이에요?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자격증 잘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등록증을 떼어가지고 폐업 신고한다. 이거지. 이거지 별 내용 있어요? 자, 그런데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4개월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초과니까 등록증 갖다 주면서 휴업 신고했어. 그러면 등록증이 이미 관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내일 모레 4개월이 끝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할 수 있지. 예,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나 다시 하랍니다, 영업. 나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제 4개월 끝나기 전에 이것도 미리 하는 겁니다. 4개월 신고했던 휴업기간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법 위반이에요, 엄밀하게. 신고했던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 이제 요 기간 끝나면 다시 일할 거예요 라고 재개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미리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반대일 수가 있어요. 4개월 쉬겠다고 휴업 신고했는데 보니까 쉬니까 계속 쉬고 싶어. 여러분들 학원 안 나오니까 계속 안 나오고 싶죠. 그랬을 때 이제 한 달 더 쉬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하는 신고가 변경 신고예요. 변경 신고. 연장하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장. 그럼 이건 어떤 거냐? 휴업 신고했던 사람인데 다시 하려고 했을 때 재개신고. 좀 연장하고 싶을 때 변경신고. 그죠? 그렇게 하면 특히 재개신고 같은 거 들어가면 다시 한다고 그러니 관청에서는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즉시 뭐 해준다? 반환. 바로 돌려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걸고 영업하시라 이런 뜻이야. 사무실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증이 안 걸려 있으면 위반이에요. 등록증 걸고 하시오. 손님들 보게. 손님들 입장에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등록된 양반인지 아닌지 알 수는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체를 모르고 어떻게 해, 그 사람은. 그래서 등록증 걸지, 자격증 걸지, 이렇게 사고 대비해서 보험 들었다는 거 걸지, 요일표도 걸어, 이렇게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요즘은 이제 그것 갖고 이제 문제되는 경우 잘 없는데, 이제 제가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 사무실 가면 요일표 같은 거 걸려 있어야 되잖아. 없어.
그래서 요일표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지? 이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저 보이지 않는 거기에 걸어놓고 걸어놨다는 거예요. 보라고 걸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곳에 대표적으로 단속 사례 중에 보면 옷걸이 있죠. 옷걸이. 맨날 출근하면 옷을 그것도 이제 외투 있잖아. 외투 거는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딱 걸어놓고 그러니까 요일표 이렇게 못 박아서 딱 해놓고 옷을 거기다 걸어 맨날. 그거 이제 단속한 사례도 있었고요. 참 그래서 처음에 게시 의무 이거 배웠잖아요. 보이는 곳에 게시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조문이. 안 보이는 곳에 걸으면 안 되고. 근데 여기도 등록증을 걸고 하시라는 거예요. 즉시 돌려줍니다. 네. 자, 그런데 핵심이 뭐냐?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갖다 주면서 재개나 변경 신고 합니까? 갖다 주면서? 갖다 줄 수가 없지. 어떻게 갖다 줄까요?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다 했어요? 그 점에서 휴폐업 신고는 등록증 붙이죠. 휴폐업 신고하는데 등록증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휴폐업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휴폐업 신고는 쉬거나 때려치겠다는 거니까 등록증이 꼭 들어왔을 때만 휴폐업 신고를 수리한다고 그래요. 받아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휴폐업 신고는 이 방문 신고를 방문해가지고 휴폐업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인터넷으로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휴폐업 신고가. 요새 인터넷으로 하는 거 대부분 다 되는데 이건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 된다는 게 되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죠?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보낼 수가 없어. 스캔 떠서 보낸다고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등록증 원본을 뺏어놔야 되는데, 응? 스캔 떠서 보내고 등록증 원본은 또 갖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면 어떡해? 그래서 원본을 뺏어놔야 되는 거야, 원본. 그것도 옛날 시험 문제예요. 원본을 뺏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문 신고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폐업 신고할 수가 없어. 이거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방문 신고도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전자문서로 원래 다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고용신고할 때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면접을 보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출근한 그 사람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돼. 그럼 첫 출근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계약서를 쓰겠어. 뭘 하겠어? 청소부터 해야지. 그러면 업무 개시가 뭐야? 청소부터야. 커피잔 씻을 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럼 그 전에 뭐 해야 돼? 고용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첫 출근 딱 해가지고 이제 차장님이 먼저 문을 열겠지. 아무래도 자기는 키가 없으니까. 딱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하기 전까지 사장님은 고용신고해야 된다고. 그럼 고용신고하러 뛰어갈 수도 있지만 숨차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인터넷에 앉아갖고 들어가서 고용신고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자문서로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첫 출근해가지고 빗자루 들고 청소하려고 그러면 잠깐 하고 컴퓨터를 켜고 고용신고하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업무정지 한 달이요. 그게 현실에 맞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여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고용신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죠. 인장등록도 전자문서로 돼요, 그것도. 그런데 안 되는 게 거의 유일한 게 이거예요, 휴폐업신고. 그러니까 얘를 얼마나 시험에서 잘 내겠어요. 너무 특징이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다른 건 다 되는데 얘가 안 돼, 휴폐업신고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진도를 여기까지만 할 텐데 질문 드려봐요. 이제 이거 하고 밑줄 긋고 OX 문제하고 합니다. 질문 드려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무실 오픈했어요. 그래서 은평구청에 등록했네. 근데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야. 사무실 얻어놨어요. 근데 오픈해서 등록이 됐는데 한 번도 사무실에 나온 적이 없어.
한 번도. 진짜야. 한 번도 안 나왔어. 그 사람은 개공인가요?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개공해요? 네. 중개업을 혹시 안 하더라도 등록돼 있으면 개공이요. 이 사람은 등록이 됐는데 등록증을 찾아오지도 않았어. 개공인가요? 예, 개공이요. 등록만 돼 있으면 개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휴업을 한 건가요? 한 번도 사무실 나온 적이 없다니까. 밑에 직원도 없고 문 연 적이 없어. 사무실 얻어져 있어. 그럼 그건 휴업인가요? 그럼 휴업이 아니고 뭔가요? 휴업은 사무실을 일 안 하고 쉰다는 뜻이에요. 안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게 휴업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달 정도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부럽네요. 휴업인가요? 이거 휴업이라고 다 얘기한다고. 근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어. 3명 정도 있었어. 기간에 관계없이 얼마를 쉬든 간에 다 휴업이에요. 하루를 쉬어도 휴업이에요. 그렇지만 한 달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을 뿐인 거예요. 자, 이거 등록을 해놓고 등록한 이후에 한 번도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시작한 적이 없어. 사장님 맞나요? 네. 휴업 맞나요? 네. 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고 업무 개시를 않고 있는 것도 뭐로 간주한다? 휴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기간이 한 달, 2달쯤 될 것 같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보니까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기간이 자기 딱 보니까 한 4개월까지는 업무 개시를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휴업 신고를 해놓고 쉬어야 된다. 그것도 휴업으로 간주한다는 뜻은 신고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하면 과태료다. 이렇게. 자, 교재 봅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180페이지요. 첫 줄 보십니다. 첫 줄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3개월을 초과하는 이렇게 나오죠. 초과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3개월 초과.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이렇게. 그때는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되겠다. 초과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3개월 초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이후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업으로 간주한다.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거기까지. 다시 한번. 등록한 이후에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뭐가 돼요? 휴업이다. 그 얘기죠. 자, 동그라미 3번. 최근 시험에 몇 번씩 나왔나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이 가능합니까? 네. 동그라미 3번이죠, 지금.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분사무소만 별도로 휴업 가능합니다.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휴업 신고하는 자는 중개업의 휴업 신고서에 뭘 첨부해가지고 미리 관청에 휴업 신고하셔야 되겠다. 뭘 첨부해서? 등록증. 등록증을 붙이니까요. 그 밑에 줄 옆에 봅니다. 방문 신고만 인정이 되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등록증을 꼭 갖다 줘야 되니까. 둘째 줄, 셋째 줄까지 밑줄 걷죠 지금? 네. 오른쪽입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면 원칙 나왔습니다. 첫 줄,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가로 2번 예외가 있죠. 자, 다음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보니까 질병에 따른 요양, 징집에 따른 이병, 뭐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취학, 특히 취학을 잘 봐두셔야 돼요. 취학. 나 학교 갑니다. 이것도 뭐가 돼요? 부득이한 사유. 좀 대학교 마쳐야 됩니다. 대학 가요. 뭐 이것도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네모 3번에 가로 1번.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서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변경 신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장하는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방문 신고도 인정이 되지만 또 뭣도 인정이 됩니까요?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인정되더라.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의 재개신고. 밑에 보시면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다시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 재개신고서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재개신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됐죠. 재개신고도 미리 하셔야 되는 거 미리. 자, 그때도 좀 적어 놓으실 게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옆에다가 등록증 첨부 안 하죠? 네, 그렇게 등록증 첨부 X 적으시고 따라서 가로 2번의 넷째 줄 끝에 방문신고도 인정되지만 뭣도 돼요?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넷째 줄 동그라미 2번 첫 줄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어떻게 하죠? 이제 재개신고 들어오면 다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등록관청은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어떻게 해요? 즉시 돌려준다. 즉시 반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183페이지 가로 1번 오른쪽이 제일 첫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중개업의 폐업 신고서에 무엇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셔야 됩니까요?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시라 이렇게 된 거죠. 등록증 부셔야 됩니다. 따라서 셋째 줄 폐업신고 요것도 방문신고만 되는 거고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셋째 줄 끝에 그렇죠. 전자문서에 한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문신고만 인정된다. 그 얘기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됐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를 올해 처음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출문제 여기 문제 나온 거 있어요. 기본서에. 그거 풀지 마세요. 아직은 3, 4월 정도까지 배우면 이제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풀어가지고 괜히 머리를 아프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어이구. 자, 오늘 한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고요.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예요. 자, 나눠드린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칠판 보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1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 안 했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 안 했으면 이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개공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등록 안 했으니까. 요새 그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 안 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맞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개공인이 아닌데 사무소 이름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도 되나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나올 때 요거 A는 되는데 B는 안 돼.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둘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 수 없죠. 이것도 못 써. 근데 쓸 수 있다고 낸 거죠, 지금. 작년 문제. X입니다.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옥상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자, 분사무소라는 게 포인트고요. 옥상 간판에 이름 적는 건 맞죠? 자,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되겠다. 분사무소인데 대표자의 이름을 적습니까? 간판에? 책임자죠, 책임자. 책임자 이름입니다. 3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광고 그러면 여기 명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어디 갔지? 명시, 그죠?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뭐냐? 여기는 일단 인터넷 광고일지라도 성명, 이소연 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이것 말고도 명시할 사항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소재지, 면적, 가격, 총 층수, 방 3개, 욕실 1개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은 날짜,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사항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 뭐냐면 사장님 이름은 사무실에 대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사무소의 주소,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 중개업소의 등록번호 요 4개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도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안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X 명시해야 됩니다. 인터넷 광고도 요거 들어가고 또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는 개업공인인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휴업신고인데 간판을 철거합니까? 폐업일 때 철거하는 거잖아요. 폐업. 그 다음에 강제 폐업인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했다는 폐업. 그랬을 때 철거하는 거지. 휴업은 철거하는 거 아니죠? X. 그렇죠. 처리 패치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렇지. 여기는 요걸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나왔죠. 그러면 이게 경영 컨설팅. 그러면 이게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반드시 경영 컨설팅 하면 중개업소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이 법인 업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업 공인인사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3가지. 개공의 종류가 3가지죠. 어떻게 해요?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고요. 이 중에는 그죠? 그 다음에 법인 차려가지고 개공된 사람도 있고요. 옛날부터 해오셨던 복덕방 할아버지도 있죠. 다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은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조문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앞에다 법인인이라고 넣어놨어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업무가 뭐냐면 마사지예요. 사람 강아지 말고 사람에 대한 마사지가 제 직업이에요. 그렇게 법에 돼 있어. 그래서 사람에 대한 마사지가 제 직업이야. 근데 이제 지문에 나올 때 남자에 대한 마사지는 제 직업에 들어간다라고 지문에 나왔다고 해봐. 그 맞는 거 틀리는 거야. 남자에 대한 마사지가 제 업무다 이렇게 지문에 나왔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사람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업무가 어떻게 써져 있다고? 사람에 대한 마사지. 근데 만약에 지문에 강아지에 대한 마사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제 업무가 아니지. 그렇죠? 사람에 대한 마사지 그러면 제 업무지. 근데 사람에 대한 마사지 그러면 다 맞춰버리니까 이제 트릭을 쓰는 거예요. 남자에 대한 마사지 그러니까 아이고 남자는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앞에 요거 붙은 거야. 이거 없어도 다 맞는 거고 들어가도 맞고. 여기를 부칙 개공에 대한 경영 컨설팅 그래도 맞고. 아시겠죠? 종류가 3가지나 되니까 그중에 1개를 구체로 얘기했을 뿐인 거예요. 들어갑니다. 6번 법인인 개업 공인인사는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앞으로 나올 거예요.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대행. 아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2가지였었죠?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게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이 분양대행은 법인 업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땅은 아니거든. 그러면 주택용지는 땅이에요? 주택이에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이게 대여섯 번 나와서 토지가 그러면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아이고 토지는 업무가 아니지.
거의 뭐 대부분 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뭐라고요? 주택, 용지, 택지요. 택지. 택지에 대한 분양대행 그러면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밑에 있는 땅 얘기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택, 용지나 택지나 요거 토지나 이건 법인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 그러면 들어가지만. 예. 그 다음에 모든 개업 공인인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요. 등록을 하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모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모든 시험지에서 시험 문제 지문에서 모든 이런 거 나왔을 때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요? 아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어? 100% 없어요. 예? 없다고요. 예? 100%가 어디 있어 사람이? 이거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못하잖아 저거.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번. 개업공인인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 개시 후 10일 내 등록관청에 고용신고해야 되겠다 그랬잖아요. 어때요? 개시 후 10일 내 등록관청 고용신고. 업무 개시 후 이거 틀렸네. 보조원에 대해서도 고용신고합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빗자루 들기 전까지. 하셔야 돼. 틀린 거. 자, 9번.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조원이 그랬네. 보조를 고용한 개업공인인사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가 되어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판례 반대로 쓰고 있죠 지금. 네. 10번. 소속 공인인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내에 소공되려는 사람이야 지금.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소공되려고 하는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직무교육을 받는 거예요? 실무교육. 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취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보조원, 보조. 그러니까 보조원은 직무교육. 직무교육 시간이 3시간, 4시간 정도예요.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예요. 길어요. 그러니까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은 급이 틀려. 급이 틀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다. 이게. 자, 그 다음에 11번. 분사물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분사무소인데 법인의 인장을 꼭 등록하고 써야 됩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도 가능할 수 있죠? 벌써 앞쪽도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X?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두 군데가 다 틀린 겁니다. 반대로 쓴 거잖아요. 지금. 자, 12번. 개업공인인사가 사용하는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업무개시 전. 아까 고용신고도 업무개시 전. 인장 등록도 업무개시 전. 중개업소 창업 전이 아니에요. 개설 등록 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개시 전. 13번. 소속 공인인사와의 인장 등록 신고는 소속 공인인사의 이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 공인인사의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소공 경우는 고용 신고할 때 껴들어가서 같이 할 수도 있죠. 그 얘기고.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에 14번. 휴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휴표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때는 방문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거 붙여야 되니까 전자문서로 못한다. 그죠? 15번.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맞아요. 취약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맞죠? 일단은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맞는 얘기. 부득이한 사유 인정됩니다. 16번.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겠다. 어때요? 휴업 신고할 때 아니구나. 변경 신고죠 지금.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못 합니다.
왜요?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니까.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재개나 변경신고하는 거니까 등록증을 첨부할 수가 없어. 안 갖고 있어. 아시겠죠? 틀린 겁니다. 등록증 첨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신고도 되지만 뭣도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무서로 하는 것도 인정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